안녕하세요. 령돌맘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굉장히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다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1호의 진행기를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엄마표 영어를 열심히 진행을 했었고 아이의 영어 독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그죠? 되게 웃기죠? 관리나 이런 관심을 제대로 쏟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재미가 동반되지 않았던 영어 습관이다 보니 엄마 관심이 멀어지고 엄마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 처음에는 했겠죠. 하지만 엄마가 별로 관심도 안 갖고 확인을 안 하네? 그러면서 나도 재미없으니까 그냥 한번 슬쩍 넘어가 볼까? 이렇게 되던 것이 길어지니까 점점 아이는 영어책 읽기가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지게 되고 아이는 점점 안 보게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엄마가 확인하는 것 같으면 한두 권 읽고 확인하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아이가 영어책을 많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마가 확인하면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또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때 당시 또 제가 영어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 욕심이 그러면 엄마가 관리를 못 해주니까 선생님이랑 독서하면서 그냥 수업을 해보자 라고 넣었으나 아이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네, 오히려 편하게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수업에 들어가자니 또 엄마가 하는 그 도서관이니까 별로 그렇게 아이가 또 즐거워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들어봐라. 너는 어차피 책 안 읽을 거 그냥 거기 가서라도 한두 권 읽어라. 이렇게 해서 보내기 시작을 했고 3학년 그렇게 4학년은 아직 사춘기가 안 와서 그랬던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었어요. 워낙 착했고 모범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한 5학년 때부터 아이가 슬금슬금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에 아이가 수업이 듣기 싫으니까 태도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개고 있다거나 만약에 제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아이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엄마 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며 가며 아이가 수업 집중하고 있나 이렇게 슬쩍슬쩍 이제 그 도서관 문 이렇게 구멍 유리로 이렇게 뚫어놨기 때문에 유리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은근슬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대놓고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슬쩍슬쩍 봤단 말이에요. 근데 태도가 아이가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 방해될까 싶어서 데리고 나오고 그런 시기를 5학년 때 보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아이한테 너 그러면 왜 이렇게 수업에 안 듣냐 그랬더니 뭐 아이가 막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엄마표 영어 진행을 막 빡세게 시켜서 얘가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를 되게 신경 안 써주고 관심을 안 써주고 항상 그러면서도 엄마는 나한테 바라는 게 많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서. 그리고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문 닫고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때 엄청 싸웠죠. 싸웠다기보다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청 울기도 많이 울었고 어디 토로할 데도 없고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은 저보다 다 어린 나이 아이들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막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어디 토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춘기는 온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기에 다행히 제가 아이의 그런 얘기를 듣고 막 고집을 피우면서 너 그래도 해야 돼. 너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하고 막 그렇게 세게 나갔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다행히 제가 성격이 또 그렇게 막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네가 선택해서 가야 하는 거니 엄마도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아이와의 관계는 망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영어에 대한 영자 소리도 안 했어요. 책 읽어라 뭐라 이런 소리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그죠? 영어 한자도 안 했어요. 문제집이요? 하나도 안 풀었어요. 뭐 학습사회 문법이 노노노노예요. 그냥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들어 놓은 엄마표 영어 그 시간들로 아이는 그냥 영어를 나름 잘하면서 갔어요. 아무 노력 없이. 그런데 아이가 막상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수능이라는 영어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엄마 나 영어 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좀 기뻤어요. 아이가 스스로 느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5학년, 6학년 때 당시에 아이가 그렇게 반항을 했을 때 억지로 영어 공부를 시켰으면 아이 입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고 영어를 계속 했지만 영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그냥 진짜 의무감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건 아이가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해라 뭐 이런 소리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저한테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막상 보내보니까 그냥 몇 달 다녀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를 아이가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닐 필요 없겠어 그러고 안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점수나 이런 것들 뭐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A는 나오고 그죠? 1등급은 계속 나오고 영어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는 잘 그렇게 컸어요. 만약에 제가 엄마표 영어를 막 고집하면서 막 억지로 했다면 아이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고 스스로 뭘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지도 못했을 거고 오히려 반감만 생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아이가 엄마표 영어로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뒤늦게나마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해를 해주고 영어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영어를 오히려 놨더니 아이가 필요하니까 찾았더라는 거 그런 것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큰아이의 진행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아이를 이렇게 키워놓고 보고 나니까 조금 그 시기에 나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몇 번 말이 자꾸 꼬여요. 이게 이 말을 하고 싶다가 또 막 엉뚱하게 또 딴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계속 영상을 좀 계속 찍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영어가 되어 갔다는 것만 조금 알아주시고 여기 오늘 영상에서 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가 큰아이를 다시 엄마표 영어로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까를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고 만약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즐거움으로 갔다는 거 그래서 절대 제가 챕터북 욕심을 안 냈을 거라는 거 욕심 내지 않고 저는 그냥 즐겁게 아이한테 책 읽어주고 저는 엄마의 역할을 오히려 충실히 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했을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를 코칭하는 엄마가 아니라 영어를 코칭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의 엄마 역할을 충실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막 가르치고 영어 레벨을 올리려고 애쓰고 문법적인 거 내신적인 거 막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랑 책 읽으면서 그 시간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제 능력이 부족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 됐는데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해줄 방법이 없네? 그래서 억지로 뭔가 시키기보다는 제가 막 붙잡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충분히 아이랑 얘기를 해보고 아이가 뭐 원어민 수업이라든지 혹은 문법 수업이라든지 혹은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가 뭔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이 정도 수준이 챕터북 이 정도 수준이니까 너는 문법을 해야 돼. 그래서 문법 학습서도 풀리고 어휘 학습서도 굉장히 많이 풀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따져보면 그거를 제가 굳이 안 해도 그냥 저는 그냥 아이랑 즐겁게 책 읽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 가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맡겼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건 저의 경우예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막 알콩달콩 학습서 풀고 확인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자체도 아이가 조금 틀려도 이런 거는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지 하면서 되게 자상하게 해주는 엄마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습지를 같이 풀고 채점을 하고 이랬지만 막 칭찬과 어떤 막 잘 설명해 주려기보다는 이런 걸 왜 틀려? 너네 자꾸 실수해? 이런 식으로만 갔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엄마는, 큰아이는 엄마한테 항상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틀리거나 이런 거는 되게 자존심 상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아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선생님이나 좋은 선생님은 좋은 프로그램에 맡겼을 걸 하는 좀 후회가 들고, 그리고 그렇게 갔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돌아와서 보면 오히려 아이의 영어 실력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간식, 학교 갔다 돌아왔을 때 엄마가 따뜻하게 차려주는 뭐 간식, 제가 집에 없어도 혹은 엄마가 직장에 다녀도 아이한테 관심이 있었다. 너가 학교 끝나고 배고플까봐 엄마가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놨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뭐 멋진 간식은 아니었어도, 그렇죠? 그런 신경 쓴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줄걸?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건강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줄걸 하는 후에, 그래 막 저도 바쁘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됐지, 아이를 막 생각하면서 뭐 간식을 준비해 놓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큰아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를 챙겨주는 그거, 맛이 중요하고 가격이 비싸고 막 고급진 걸 원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엄마가 나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해줄 걸. 그리고 큰아이다 보니까 항상 둘째, 셋째한테 사랑이 뺏기잖아요. 근데 항상 큰아이의 역할만 강조했다는 거? 지금 저희 막둥이가 9살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큰아이의 9살 때는 제가 완전 어른 대하듯이 대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실수해도 네가 9살이 됐는데 왜 실수하냐 했는데, 지금 저희 막둥이 딸한테는 아직도 완전 애기거든요. 아직도 애기예요. 일어날 때도 안 와서 깨우고 세수도 시켜주고 세수도 해주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받들어 주는데, 큰아이 때는 왜 그렇게 그냥 어른처럼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조금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큰아이만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내줄 걸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조금 후회되네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이가 하나이신 분도 계시고 아이가 여럿인데 큰아이에 대한 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큰아이는 인정 욕구와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아이가 엄마랑 그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만 해주시고, 엄마의 역할에 최선을 조금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그리고 나만의 엄마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큰아이한테 어떤 관심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큰아이만을 위해서 뭔가 해줬다는 그런 느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둘째, 셋째를 방치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큰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시면서 영어 독서 습관도 즐겁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엄마는 엄마표 영어 진행하실 때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엄마로서의 엄마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영어 코칭하는 사람으로서 엄마표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냥 코칭보다는 엄마표 영어 진행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아이가 즐겁고 편안하게 영어 독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뭐 학습적인 부분 이런 거 필요한 부분들은 요즘 뭐 동영상 강의도 많고 인강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더 비싼 돈 주지 않아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죠? 나는 집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하고 싶네요. 다시 돌아간다면.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표 영어는 무조건 끝까지 내가 끌고 가야 돼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표 나는 싫어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아는데 왜 학원을 보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고 여러 아이들을 지켜보고 오랜 시간 지나 보니까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최고의 엄마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 아이한테 뭔가 가르쳐야 될 부분들은 아이가 그런 내 성격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바라는 게 조금 많은 엄마인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학원이나 기관에 좋은 선생님들 알아봐서 그 시간은 아이가 거기 가서 보내는 걸로,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와 함께 편안한 독서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오늘은 막 얘기가 너무 두서없이 지나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벌써 15분 정도씩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벌써 또 지나가네요. 얘기하다 보면 오늘은 10분 정도만 해야지 하다가도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편집을 해서 좀 깔끔하게 영상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너무 집중하면서 영상 보지 마시고요. 그냥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만 들으세요. 왜냐면 우리 엄마들한테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편하게 제 영상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편집 없는 영상 정말 지겨운 영상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